암 생존자들의 요즘 대표적인 문제가 몸무게 증가예요. 처음에는 이 치료하느라고 몸무게가 막 빠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는 컨디션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몸을 보한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중간에는 멈추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아무래도 조금 게을러들 지시는 것 같아요. 운동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이제 몸무게가 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몸무게 증가는 암 재발의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말은 우리 몸에 이제 인슐린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성장시키는 우리 몸 안의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그 상태 자체가 암의 재발이나 암의 성장을 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만약에 암의 씨앗이 남았다. 그럼 얘가 다시 암으로 재발하는 거죠. 비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방암 이런 것들은 아주 대표적인데 유방암 치료를 하고 나서 몸무게가 늘어난다. 유방암이 재발하거나 반대편 유방에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를 한 뒤에는 몸무게가 늘지 않도록 그대로 물론 주는 것도 좋지가 않지만 그때는 적정선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의 위험성이 전암 단계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몸무게가 늘면서 같이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무게가 증가한다. 5%까지 증가했을 때는 위험이 꽤나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게 지속될 때는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암 치료 후 몸무게를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암 치료 받으면서 보통 근육이 떨어지고 뼈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몸무게 감소를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 치료 후에 몸무게 감소는 일반 평소 때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kg, 많아도 2kg 이내에서 몸무게 감소를 하도록 하고 꼭 운동을 같이 해야 되고 근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음식만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좋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의사들이 제일 이제 겁먹는 경우가 암 생존자들이 몸무게가 빠질 때입니다. 지속적으로 빠진다라는 것은 몸무게 느는 것은 그래도 차후 상당히 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몸무게가 빠질 때는 뭔가 큰 일이 빨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요. 대부분은 암 치료 도중에 너무나 큰 손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 병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다른 또는 뭐 결핵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다른 새로운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들러서 몸무게가 빠지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뭔가 이유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잘 안 하거나 균형 잡힌 식단을 안 하고 있거나 신체 활동량이 너무 낮거나 다른 원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꼭 교정을 해서 몸무게 감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환자라 그래서 예방접종을 일반인들보다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라고 하는 예방접종은 다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저희들 시행했지만 독감입니다.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꼭 접종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폐렴 접종을 해 주거든요. 그 전에 보통 우리가 이제 암 생존자가 되면 암 생존자 클리닉에서 50세가 넘어가면 폐렴 예방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65세 때 주는 정부에서 해주는 무료 폐렴 예방 접종 맞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 요즘 이제 50세부터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생존자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도 예방 접종을 받는 게 좋고 10년 만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예방 접종이 우리가 이 테타누스, 백일의, 디프테리아가 세 가지가 섞여 있는 Tdep이라고 하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것도 10년마다 맞도록 챙겨 드릴 거거든요. 거절하지 마시고 꼭 같이 맞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당뇨랑 암은 위험 요인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누가 잘 생기냐면 비만하고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분들이 당뇨 운동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당뇨가 많이 오잖아요. 암 누가 오느냐?
똑같습니다. 이 설탕 좋아하고 비만하고 운동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암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생겼다라는 말은 이미 내 몸에 암이 발병할 유전자가 없더라도 발병할 위험 요인,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더 증가하는 거고, 이게 유전자적으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거나 그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활 습관이 이 두 가지 병이 아주 강하게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 치료한 뒤에 당뇨 발병이 높아지고 당뇨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 암은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생겼다. 2차 암이 많이 생기는 데는 뭐 난소암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는 전립선암이다. 그러면 대장암 이렇게 2차 암이 잘 생기는 몇 가지 암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거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아주 일반적인 암 건강관리나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 더 올라가지만 다른 암들도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 받으셔야 돼요. 위험한 거 몇 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에서 또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 건강검진 제대로 받도록 하고, 단 요즘은 이제 암 치료할 때 많은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가족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2차 암이 유난히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요즘은 발견이 돼요. 그런 경우는 국가암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검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또 권고를 하고, 그럴 때는 그걸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않는데, 또는 그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나는 유전자 이상이 없어, 이럴 때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우리가 6대 암 건강검진, 그것만 제대로 잘 지키시면 됩니다.